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여전하시네요. 뭐 나는 뭐 예전에도. 예, 여전하죠. 예. 아니 난 잘린 줄 알고. 예. 다른 약속을 잡으려고 왜요? 하고 있었어. 왜? 제가 분명히 2주 뒤에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제가 나오면 이제 뭐 조회수도 떨어지고, 조회수 떨어지지 이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이제 짐이 좀 있어. 내가 혹시 하호영 앵커의 이 진로를 방해하는. 제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은 태클 거는 게 아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진로에 관심이 모두들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난 있어. 그래요? 그러면 뭐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호영 앵커. 예,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요. 예. 근데 좀 전에 이 이진숙 의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예. 근데 제가 진짜 나는 내가 요 며칠 아무래도 저는 여의도 앞에다 돗자리를 빨리 깔아야겠다는 생각이. 예. 제가 지방선거 전, 요 재보궐선거 전에 요 자리 나와서 제가 했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기억이 다 나죠. 이진숙 씨의 국회 등원이 갖는 의미가 이미 국민의힘에도 그분들이 많지만 이진숙의 국회 입성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성격을 갖는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극우의 등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극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본 적이 없는 극우가 드디어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는 현상. 진짜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봐요. 맞잖아요. 사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동욱 대표는 본인이 최근에 그 내놓는 강경한 메시지 내놓을 때마다 눈빛에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있는데 잘 못 느끼겠던데. 그래요? 점점 더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런데 눈빛의 흔들림이 아주 미세하게 좀 있어요. 그래? 저 깊은 곳에 있어 보여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또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진짜로? 이진숙 의원은 아닙니다. 이진숙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눈빛이 동결돼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극우의 등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분이 방통위원장 할 때 그 전에 그 기자 생활 때도 이분이 중간중간 이렇게 곳곳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극우 정치인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 자, 그러면 돗자리 한번 또 깔겠습니다. 제명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제명이 돼야 될 텐데 안 될걸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이라 이권 집단이라서 지금 본인들이 이진숙을 제명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도움을 오히려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그 세력 그대로 그냥 간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이게 애들이 보잖아요. 이게 애들이란 표현 틀리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보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보는데 이 국회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정치 혐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헌법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저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진숙 의원 그리고 이진숙 의원 관련돼서 제가 한겨레에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진숙 씨가 그 공청회인가 포럼인가 열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는데 영상과 사진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이진숙 씨 옆에 자리에 허화평 씨가 앉아있는 영상을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허화평은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의 이 자리는 허화평이 등판했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걸 가지고 야마로 이걸 이제 주제로 야마가 아니라 주제로 뭐 사설이 됐던 기사가 됐던 쏟아져 나와야 돼.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허화평의 등판을 주제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언론 중에 기사를 쓴 곳이 한겨레 하나밖에 없어요. 없었습니다. 저도 그건 기억합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기사들을 다 보고 나서 한겨레밖에 안 썼길래 너무 처참하더라고. 쓰리호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면 2019년에 비슷한 행사를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가 열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를 못할 뻔했죠. 못할 뻔했지. 그것 때문에 김진태는 삭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김진태는 그런 일을 자기가 벌이면서도
두 가지를 못했어. 겁이 나서. 첫째, 행사장에 나타나지도 못했어. 김진태는. 자기가 포럼을 주최해놓고 맞아요. 영상으로 축사 보냈어요. 두 번째, 전두환의 신군부 한 명도 못 불렀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랬네요. 저는 전두환 신군부 문제에 대해서 워낙 진심인 사람이라서 진심이시죠. 예. 전 진심이지. 제가 기자 생활 동안 했었던 일 중에 제가 했었던 일 중에 저를 제일 칭찬하는 일이 제가 뉴스타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전두환 프로젝트입니다. 예, 칭찬합니다. 저도. 제가 그랬던 김진태도 못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떠올려보자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던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인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때는 그나마 부끄러움은 아는 상황이었어요. 염치가 있었어. 염치가 있는 자기들이 당이었어요. 이거를 해서 정치적으로 볼륨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나타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내가 역사적으로 남을 거라는 거 아니까. 우리 김진태 선생이 얼마나 강단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도 나타나지 못했는데 그날 행사장에서 이진숙 씨의 표정을 보세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당당합니다. 당당해. 그리고 그 자리가 무슨 이게 5.18이 성역입니까? 이런 말을 막 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진숙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5.18 성역 맞아요. 그러니까요. 법적 정치적으로 이미 성역으로 인정이 된 역사적 겁니다.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한테 공천을 줘서 배지를 달게 만든 자기 정당의 한때 대표였었던 김종인 위원장은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교과서에 이미 나옵니다. 그럼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게 이제는 바꿀 수도 없어. 이건 그냥 쿠데타였고 그냥 학살이야.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다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어. 근데 저기서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 마냥 지금까지 안드로메다에서 살다가 갑자기 지구에 나타나는 사람 마냥 이게 성역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돗자리 한 번 더 깔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진숙 의원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씨 공선법 재판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우리가 다루기로 했던 주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벌써 한 10분 갔는데요. 그래요? 재판 상황부터 말씀 나누고 좀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지금 재판 상황 한상진 재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재판 그러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 하나 있고 어쨌든 제 기사로 촉발돼서 여기까지 온 윤석열 씨의 거짓말 재판, 공선법 위반 재판. 저는 이제 이거를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해요. 윤석열 거짓말 재판이 아니라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담아서 윤석열 당선 취소 재판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당선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실형이 나오면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토해내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당선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397억이라는 돈 너무나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쉬운 거니까 제가 이제 397억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당선 취소 재판이라고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게 나오기 전에 어제 제가 이제 매일 사실은 이게 이제 1심의 결과가 나왔고 2심인지 항소심인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언제 시작되는지 아직 기사 안 나왔죠. 그렇죠. 기사 하나도 안 나왔죠.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어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기자들, 법조 기자들 빨리 저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빨리 단신 기사 하나 쓰셔야 되는데 9월 8일 오후 2시에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윤석열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시작되죠. 오늘. 그렇죠. 오늘입니다. 자, 윤석열 씨의 당선 취소 재판 이거 첫 공판이 9월 8일 오후 2시에 열려요. 제가 어제 오후인가 제가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보니까 딱 떴더라고. 왜냐면 그 전날까지 안 떴는데 이게 떴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게 왜냐면 이게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한 3주 됐잖아요. 근데 항소심 재판 기일이 안 잡히길래 왜 안 잡히나 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며칠 전에 이미 윤석열 쪽에서 항소 이유서 냈고 항소 이유서 냈다라는 게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9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어요. 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해온 이야기지만 이 항소와 관련된 쟁점
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2020 몇 년이야? 이거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게 몇 년이죠? 22년입니다. 2022년. 예. 아, 이제는 기억도 안 나. 유튜버 다 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 되면 당황을 안 하시네요. 당황스러워요. 아, 예. 2022년입니다. 하여튼 20대 예. 대선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한 3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선이 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예. 했었던 말 중에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이유로 예.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재판에 넘긴 사건이고요. 두 가지가 쟁점이 뭐냐면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건진법사 전성배를 2013년 이후부터 수도 없이 만나서 알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공간에 난 전성배를 만난 적 없다.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이 없다. 김건희와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두 번째는 본인이 2012년에 경찰 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2019년에도 그랬고 대선 때도 소개를 시켜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고, 예. 그래서 그걸로 김건희 특검에서 작년 12월 달에 재판에 넘겼고, 핵심은 특검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검이 했다는 거고. 그래서 1심 결과가 3주쯤 전에 나왔고, 예. 그때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선이 취소가 되는 대통령으로 이제 헌정사에 남게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써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좋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주목은 다들 안 하던데, 대통령이 당선이 취소되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직 법리적으로 그렇죠. 설왕설래를 하던데 이 당선이 취소가 돼도 그러면 20대 대선 20대 대통령 윤석열 이게 없어지고 예. 지금 21대 대통령 이재명 공백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1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 20대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면 아니래요. 그건 공백으로 그냥 공백 처리가 된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면 교과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그렇죠. 이제 빈칸이 하나 생겨. 빈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표현을 못 쓰는 거죠.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988년 올림픽 네. 100m 금메달이 벤 존슨입니다. 맞아요. 그게 공백입니다. 맞아요. 공백입니다. 예. 그게 역사적으로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대통령이 공백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도 397억을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워낙 관심들이 없으니까 예. 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서 제가 이걸 강조했었는데, 사실은 당선 취소가 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사실 한상진 기자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취재를 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 결론을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찬을 하느라고 그래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헌정사에 기록을 남기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 아래 이제 각주에 한상진이라는 이름도 남게 됐습니다. 예. 이게 그런 분하고 제가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예, 영광인 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그 재판 말고 또 하나 재판도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재판이들 또 받으러 가요, 제가. 받으러 가는데 이번 재판에는 그 윤석열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에 봐주기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조우영이라는 대장동 그 대출 브로커, 그 사람의 변호를 맡아서 나중에 조우영 씨가 법망을 빠져나간 다음에 성공보수로 1억을 받아갔다라는 박영수 쪽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라서 드디어 나오는군요. 기대가 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 재판이 끝나면 이제 박영수 그러니까 전 드디어 특검이 끝판왕이 나오는군요.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예, 사실 박영수라는 이름을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영수는 검찰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레전드 아닙니까? 그럼요. 예.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를 대표하는, 그렇죠. 역사적으로 대표하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박영수라는 인물 자체가 검찰이 주는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이 상징성은 어느 정도냐면 박영수의 적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다음 주에 끝판왕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윤석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선 취소, 당선 무효 재판, 요 재판이 9월 8일로 잡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공판이. 보통 보면 이제 공판이 한번 잡히면
요일이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떤 재판이 네. 시작되면 예. 뭐 격주 화요일 혹은 네. 매주 화요일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이제 화요일로 잡힌 거예요. 9월 8일이 화요일이에요. 아. 근데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을 받는 날짜가 또 매주 격주 화요일입니다. 그럼 겹치네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예.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날 같은 시간에 윤석열 씨는 당선 취소, 당선 무효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하고 격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재판받는 법정도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법정 402호인데 예. 윤석열 씨는 매번 502호에서 받았거든요. 예. 이 법정이 이번에는 또 바뀌는지 어떤지 뭐 제가 그것까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바뀐다면 402호, 502호에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한쪽에서는 윤석열 당선무. 이것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다.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러니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현장 또 한번 네.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25일 그 재판 내용은 또 금요일 날 와서 제가 예. 다리를 몇 번 꼬았나 뭐 이런 얘기 또 제가 생생하게. 예,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다리 꼬은 것 때문에 예. 그거 세느라고 제가 제 재판에 집중이 좀 어려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리 꽈다라는 게 어디서 이 청취자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어떤 흥미를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역대 가장 많이 보신 분 그 클립입니다. 야 진짜 예. 윤석열 씨가 재판에 혹시라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태도가 중요하지. 코라도 후비면 난리 나겠네 진짜. 그건 이제 없는 이야기로 네. 개인 의견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